58세, 이력서 쉰 곳 무응답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은퇴 이후의 현실. 은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를까?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아니면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위로 같은 말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58세, 이력서 쉰 곳 무응답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직 은퇴를 앞둔 사람도 이미 회사를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은퇴 이후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있어도 생활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녀 교육비, 대출, 부모 부양,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가장이라는 역할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 명함은 반납했지만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많은 5060대는 은퇴를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구직의 시작으로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경험은 넘치는데 기회는 없고 의지는 있는데 나이를 먼저 본다. 그렇게 이력서를 보내고 또 보내고 답 없는 시간을 견딘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다시 바라보자는 이야기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식이 바뀌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회사만 그만두면 되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은퇴는 소득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끊기고 그 자리를 연금저축제 취업자영업 같은 여러 조각이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이 조각들이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가 없으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곧 불안으로 이어진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의 재취업 시장은 냉정하다. 경력보다 나이를 먼저 보고 전문성보다 얼마나 싸게 쓸 수 있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운이나 근성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은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 한다. 사례 1 임원까지 했는데 왜 연락이 없죠? 김모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다. 스스로도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관리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력서 40여 곳을 넣었지만 연락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업이 원하는 건 관리자가 아니라 즉시 실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오히려 조직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결국 그는 방향을 바꿨다. 재취업이 아니라 자문 프로젝트 단위 일로 눈을 돌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강의, 비정기 자문 일을 하나씩 연결했다. 소득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핵심은 직장이 아니라 역할을 찾았다는 점이다. 사례 이 기술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박모 씨 56세는 30년 넘게 영업직으로 일했다. 말솜씨와 현장 감각에는 자신 있었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니 남는 게 없다고 느꼈다. 자격증도 눈에 보이는 기술도 없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나이가 많다,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만 반복됐다. 그때 박 씨가 깨달은 건 하나였다. 은퇴 이후에는 경력보다 쓸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늦게나마 방향을 틀었다. 물류관리 자격증을 따고 소형 창고 관리 업무부터 다시 시작했다. 급여는 낮았지만 일은 계속 이어졌다. 박 씨는 말한다. 조금만 일찍 준비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례 3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 모 씨 61세는 은퇴 후 2년간 제대로 된 소득이 없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의 소득과 저축으로 버텼다. 문제는 돈보다 자존감이었다. 아침에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자신이 점점 작아졌다고 한다. 결국 그는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과정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강의를 시작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사람 앞에 설 이유가 생기자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 이 씨는 말한다.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니다. 많은 은퇴 준비가 재무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이후 삶을 버티게 하는 건 세 가지다. 첫째, 현실적인 소득 시나리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형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 한다. 둘째, 나만의 역할과 기술. 직함이 사라진 후에도 설명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준비.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쉽게 흔들린다. 이를 버틸 구조가 필요하다. 58세 이력서 무응답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불운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그리고 준비 없는 은퇴가 만들어낸 결과다. 중요한 건 공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언제 받아들이느냐다. 아직 현역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지만 방향을 바꾸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너무 가혹한 시작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 58세, 이력서 쉰 곳 무응답. 이 문장을 남의 기사 제목으로만 넘길지 아니면 내 삶을 점검하는 신호로 받아들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이후의 위기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말한다.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본인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위기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숫자부터 보자. 통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건강 수명과 경제활동 가능 연령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몸은 아직 쓸만한데 회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공백이 보통 10년 이상이다. 이건 개인이 열심히 했느냐, 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적으로도 은퇴는 큰 충격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보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역할놀과 보상 구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매일 출근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는 구조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지속적인 자극과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아침에 갈 곳도 없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이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인식한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과 무기력, 인지 기능 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은퇴 이후의 불안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써줄까? 의 진짜 이유. 많은 5060대가 이렇게 말한다. 체력도 괜찮고 경험도 많은데 왜 안 뽑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냉정하지만 명확하다. 기업은 경험의 양보다 활용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이 활용 가능성은 나이가 들수록 구조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임금 기대치. 아무리 낮춰 잡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인력보다 부담이 크다. 둘째, 조직 적응 비용.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셋째, 근속 기대 기간. 기업은 최소 몇 년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자본의 계산 방식이다. 이 현실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다르게 준비하기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은 선형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선형 인생 모델에 익숙해져 왔다. 공부, 취업, 승진, 은퇴. 이 구조에서는 은퇴 이후를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건 다중소득 다중 역할 모델이다. 한 가지 직장, 한 가지 정체성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은퇴 이전부터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합리적이다. 다양한 자극과 역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즉, 은퇴 준비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분산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들, 막연히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회사 명함이 없어졌을 때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내 경험 중에서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위기는 거의 확정적이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 결국 은퇴 준비는 미래의 나를 위한 존중이다. 58세, 이력서 쉰 곳 무응답이라는 문장은 잔인하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상황이 왜 왔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을 탓하는 일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운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다. 그리고 그 확률은 지금의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란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나온 건 아니었어. 최소한 나 자신을 준비시키려고는 했어. 그 한 문장이 은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